이혼 소송이나 상속 소송을 하게 되면 꼭 하게 되는 것이 재산 분할 과정인데요. 재산 분할은 결과에 따라서 수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사실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실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재산 분할에서 변호사가 중요한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에서는 어떤 것을 재산으로 볼 것인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에서의 재산 분할은 어떤 것을 재산으로 볼 것인지, 그동안 얼만큼을 특별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서는 우선은 심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산, 어느 재산까지를 나눌 수 있는 재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재산이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 영업용 번호판을 5천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5천만 원을 남편의 재산이라고 보고 싶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영업에 필요한 것일 뿐 나중에 다시 되팔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게 어떻게 재산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것이거든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변론 종결 시의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반면에,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다면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낙농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원유, 커터의 재산적 가치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유의 총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잉여 원유 차등 가격제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각 농가가 가지고 있는 쿼터까지는 우유를 제값에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에, 이를 초과해서는 원유에 대해서 헐값에 원유를 매입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우유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배정된 원유 쿼터를 늘려야 하고, 이 원유 쿼터는 농가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담당했던 시기에는 쿼터 1리터당 50만 원 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2000리터의 쿼터를 가지고 있다면 10억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쿼터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 거래가도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남편이 2000리터의 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 쿼터의 가치를 1리터당 5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다른 분의 사건에서는 결국 법원에서 쿼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재화의 경제적 표현 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농진흥법에 따라 매해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계획이 수립되고, 진흥에는 낙농가와의 원유 생산 계약에 따라서 생산한 원유 전량을 구입하여 이를 유가공업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원유의 가격은 생산 단가를 고려하여 낙농진흥회가 결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자는 쿼터 내의 범위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안정된 가격의 원유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롯데푸드 등의 회사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납품 쿼터의 존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이 회신을 해주는 주체가 남편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거래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편 측에 유리하게 회신을 해주려는 것이 많이 보였고, 원하는 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회신을 촉구하게 되니 결국 저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쿼터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회신을 한번 보시면은 한시적으로 인정했다, 제한적으로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체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된다는 논리를 통해서 원유 쿼터를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상대방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자 의도적으로 들어간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자 상대방 측에서는 쿼터의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중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저희 의뢰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왔고, 결국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 진행할 때 문서 송부 축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선 다른 사건의 사건 기록을 확인해 봤었는데요. 앞선 사건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쿼터라는 것이 있어야 높게 가격을 팔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 쿼터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받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분의 잘못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아마도 그 사건이 저나 낙농업 쿼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아오셨다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업권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권리금이라고 하죠.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자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회사를 창업하고 자녀 중 1인에게만 회사를 물려준 경우 이 영업권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